자, input 명령어를 봅시다. 이것을 입력하게 되면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모든 것을 문자열로 정확하게 읽게 하려면 큰 따옴표를 2번 연속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멈추려면 단순히 stop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내 명령어가 stop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들여쓰기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프린트 문을 사용했어요. 반복문이 멈췄습니다. 좋아요.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는 클론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반복문이 참인 동안에는 이건 반복문이 계속 돌아가게 하는 일종의 관리예요. 반복문이 그러니까 계속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명령어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반복문 보이시죠? while문이 작동 중일 때는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즉, 여러분이 반복문을 멈추지 않는 한 반복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코드를 멈춰볼게요. 그러니까 반복문이 멈추도록 조건을 하나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예를 들어 반복문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아주 좋아요. 그냥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보고 못 찾으면 여기서처럼 조건을 줘서 반복문을 멈추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커널이 중단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셀을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코드를 즉시 실행합니다. 잠깐만, 또 멈췄네. 멈춰. 네, 완벽해요. 자, 그럼 이 내용으로 몇 가지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좋아요? 여기 아래에 적어둘게요. 한번 볼까요? 사실 이미 반복문이랑 if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려고 몇 가지 시연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바로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부터 15까지의 숫자의 제곱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제곱. 알겠어요. 그러면 for i in range 16인데 16까지지만 16은 포함되지 않아요. 항상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인덱싱하거나 할 때 숫자를 쓸 때는 항상 그 다음 숫자가 범위의 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여기서 16은 포함되지 않고 0부터 15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 i를 제곱한 값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0부터 시작하여 15까지의 모든 정수에 대해 각각의 숫자를 제곱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알겠죠? 이제 이걸 프린트로 감싸서 출력되게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결과를 볼 거예요. 보이시죠? 이 범위의 각 숫자를 제곱해서 출력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0부터 20까지 모든 짝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원해요. 좋아요. 짝수여야 돼요. 역시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요. 좋아요. 한번 볼게요. 각 숫자마다 이번에는 i를 써도 되고 원하면 i를 써도 돼요. 알겠죠? for i 또는 for 숫자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범위에서 해야죠? 0부터 20까지
알겠죠? 즉 20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제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2로 정확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그 결과가 0과 동일하다면 저는 바로 그 숫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즉 짝수가 아닌 홀수이면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볼게요. 여기 문법 오류가 있네요. 완벽해요. 0부터 20까지 모든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좋아요. 그럼 범위를 만들고 이 범위에는 홀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을 돌리면 각 숫자가 이 변수에 계속 더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은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0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모든 짝수만 가능한 거예요. 즉 짝수가 아니면 이 흐름을 타서 숫자가 출력되지 않아요. 만약 짝수라면 반복문의 흐름을 따라가서 그 숫자가 출력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죠? 이걸 반환하는 코드를 작성하라고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걸 반환하는 코드를 작성하라고 해요. 컨트롤 C를 눌러서 전체 코드 블록 텍스트 부분을 주석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알겠어요. for 숫자 원하는 대로 in range로 하면 돼요. 아마 50까지였던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 49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i와 완전히 같아요. 1부터 50까지의 모든 숫자가 순서대로 정확하게 있는 거죠. 맞죠?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좋아요.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프린트. 좋아요. 이 F와 따옴표 두 개를 사용하면 또는 주석을 달고 그 주석 안에 중괄호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값을 넣으려면요. 자, 해봅시다. 안 하면 아무것도 이해 못하니까요. 좋아요. 이 F를 쓰면 이제 여기서 i의 값값을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반복문이 한번 돌 때마다요. 그러니까 그냥 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평범하게 주석 다는 것처럼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뭐라고 나오는지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를 뽑아주는 거예요. 0부터 아니 1이나 0부터 시작해서 미안해요 50까지 아니 49까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정반대로 해줬으면 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큰 숫자인 50에서 i를 빼면 돼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실제로 이 경우에는 0이 50에 해당하죠. 맞죠? 그리고 각 숫자가 자기 인덱스에 맞게 나오고 여기서는 반대로 계속 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계속 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달아놓은 주석일 뿐이에요. 확대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확대되는지 볼 수 있어요? 네, 완벽해요. 자, 영상을 더 길게 만들지 않으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습 문제를 더 해볼게요. 이게 마지막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걸 남겨둘게요. 자, 이건 프로그램이고 O 성과 평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혼자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한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서 시작해요. 조건이 충족되면은 안으로 들어가요. 조건이 또 충족되면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건너뛰어요. 알겠죠? 이 전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여기로 건너뛰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돼요. 즉, 각 코드줄을 건너뛰면서 들여쓰기가 되고 반복문, 즉 코드 블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이시죠? 여기서는 그냥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우리가 만드는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해봅시다. 안 하면 굳이 여기에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 인풋은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속 연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인풋을 사용하면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실행하면 정수로 입력해야 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건 사용자가 입력해야 해요. 여기도 똑같이 아니면 1에서 5까지 실수해야 해요. 알겠죠? 여기서도 1에서 5까지 성과평가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인풋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입력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죠. 그리고 플로트 형식이어야 해요. 알겠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반복문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 성과평가 점수가 알겠죠? 이게 float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이나 2 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제 우리가 뭘 입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값이 4보다 크면 알겠죠? 그리고 저의 근속 연수가 무려 12년, 저의 근속 연수가 1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알겠죠? 특별 보너스 비율이 적용될 거예요. 알겠죠? 정확히 25%요.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만약 당신의 직원이 4점이 넘는 평가를 받았고 회사에서 12년 이상 근무했다면 25%의 보너스 비율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요. 알겠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보너스 급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노고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추가적인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다음 코드 블록을 가져올게요. 알겠죠? 같은 들여쓰기로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넣어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의 직원이 6년을 근무했고 성과가 5점이 넘는다면 20%의 보너스를 주게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죠? 여기서는 직원이 12년 이상 근무했고 여기서는 6년 근무한 거니까요. 그래서 12년을 근무했다면 더 높은 비율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만약 직원이 6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알겠죠? 즉 직원이 6년 미만으로 근무했지만 5점의 평가를 받았다면 15%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코드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딱 아이폰에 들여쓰기 위치에 맞춰서 넣어야 해요. 알겠죠? 이건 메인 루프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만약 직원이 성과 점수가 3점을 넘지 못하고 1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인식을 받게 됩니다. 직원이 6년을 근무했지만 성과 점수가 3점이 넘는다면 15를 받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블록, 즉, 이 코드 블록이 직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 직원이 나쁜 평가, 즉, 3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보너스 비율이 0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급여예요. 알겠죠? 어이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가 소수점이 있는 숫자, 즉 실수값을 입력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계산을 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해봅시다. 그러니까 보너스 금액, 즉 우리 직원들에게 얼마의 보너스를 실제로 지급할지 정확하게 결정하고 정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기본급에 더해서 즉 여기 이 반복문에서 나온 보너스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100분율이니까 100으로 나눠야 해요. 기억하세요. 100분율을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달러나 유로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자, 이제 프린트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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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복사해야겠네요. 보너스 금액. 자,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완벽해요. 잠깐 이걸 멈출게요. 여기서 제가 실수했네요.
근속 연수를 입력해야겠네요. 뭔가를 넣어야 해요.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세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 근속 5년이고 일한 기간이 제 평점 3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제 급여는 그럼 1000유로로 할게요. 보이죠? 그리고 여기 맞아요. 제 보너스는 100달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왜 100달러죠? 제가 5년을 일했고 평점이 3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평점이 4인가요? 아니요. 그럼 이 코드 블록 전체는 그냥 잊으세요. 이제 이 아이 부문으로 가서 그리고 이 평점이 3인가요? 네,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복문에 들어가서 찾아봅니다. 근속 12년이 있나요? 아니요. 근속 6년이 있나요? 아니요. 5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럼 바로 제 월급의 10%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0달러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15년을 일했고 평점이 뭐라고 해볼게요. 저는 정말 좋은 직원이고 오랫동안 일했어요. 코드를 실행하면 보너스가 25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꽤 길어지고 있으니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문과 흐름대가 확실히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